차가운 치료 침대 위에 누운 나는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천천히 내 허리를 타고 올라올 때 숨이 멎었습니다. 경수님, 여기 긴장 풀어주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어요. 61세인 내가 10살 어린 그 남자와 물리치료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척추를 따라 내려올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요, 삼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날 밤 그와 나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텔 방에서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방 안에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체온이 섞이고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그건 치료가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경수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아줘요. 결국 우리는 금기를 넘고 말았습니다. 영상 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정미란. 올해 61세, 홀로 사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해외에 있고 연락은 뜸했죠. 빈 아파트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잠은 늘 얕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가 차가웠죠. 하얗게 서린 유리창 너머 세상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일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진열대를 채우고 계산을 했죠. 허리와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습니다. 특히 허리가 문제였어요. 상자를 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나를 삼켰어요. TV 소리는 공허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죠. 혈압약을 챙기고 관절약을 삼키고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거울 앞에 서면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절반을 넘었고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한때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통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의 흔적만 가득했죠. 하지만 여전히 자세는 곧았어요. 테니스를 오래 쳐서 그런지 몸매도 또래보다 탄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동료가 부축해서 겨우 일어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진단을 들었어요.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허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처방전을 들고 1층 물리치료실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10개 정도의 침대가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열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접수대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분 7번 침대로 오세요. 고개를 드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숙, 동네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던 사람이었어요. 어머, 형수님? 그도 나를 알아봤습니다. 삼촌이 여기서? 네, 제가 여기서 일해요. 허리 다치셨어요? 응마트에서 상자 나르다가. 안 되는데. 어서 오세요, 형수님. 제가 잘 봐드릴게요. 51세의 박영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죠.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동호회에서 볼 때와 달랐어요. 어딘가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가운 인조가죽이 등에 닿았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영수가 커튼을 쳐서 공간을 분리했어요. 형수님,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여기 허리 한가운데가 제일 아파. 옷 조금 올려주세요. 직접 봐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옷을 걷어 올렸어요.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척추를 따라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뼈를 하나씩 확인하듯이 압박이 시작되자 묵직한 통증이 퍼졌어요. 동시에 이상한 감각도 함께 왔습니다. 아팠지만 시원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달콤했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척추 양옆 근육을 파고들었어요. 깊고 강하게 손길이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갔죠. 허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눌렀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몸이 반응했어요.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상해,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의 손바닥이 내 허리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체온이 전해졌어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를 번갈아 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죠. 손길이 옆구리로 옮겨갔습니다. 갈비뼈 아래쪽을 따라 천천히 눌렀어요.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의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이 공간만은 달랐습니다. 우리 둘만의 세계였어요. 손이 다시 척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이었어요. 허리 골반 경계 부분. 손바닥 전체로 누르며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깊고 강한 압력이었죠. 몸이 움찔했습니다. 발끝까지 전율이 흘렀어요. 손가락이 골반뼈 바로 위를 눌렀습니다. 정확하게 깊게 손이 허리 전체를 쓸어내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내 몸의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척추를 따라 목까지 손끝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0분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치료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옷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허리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손으로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2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따뜻한 손길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2일 후 두 번째 방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설레었어요. 마트 일도 견딜만 했죠. 저녁이 되면 그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오후 6시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익숙했습니다. 옷을 걷어 올렸죠. 허리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손이 바로 내 척추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간밤에 꿈에서 느꼈던 그 감촉이었죠. 손가락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눌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손이 허리 중앙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눌렀어요. 아,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등이 떨어질 뻔했어요. 손바닥 전체로 허리를 감싸며 눌렀습니다. 압력이 깊어졌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허리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골반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몸을 훑었어요. 옆구리 부분에 손이 닿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민감한 부위였거든요. 몸이 움찔거렸어요. 손가락이 갈비뼈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꼼꼼하게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다시 허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아래쪽이었어요. 골반뼈 바로 위. 손바닥이 완전히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거웠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온몸으로 퍼졌어요. 엄지가 척추 양옆을 깊게 눌렀습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며 리듬감 있게 몸이 그 리듬에 맞춰 반응했어요. 손이 누를 때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어질 때마다 숨을 들이마셨죠.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거였어요. 손이 척추 맨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꼬리뼈 바로 위. 위험한 경계선이었죠. 손가락이 그곳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멈췄어요.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허리 위에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허리에서 등으로, 등에서 어깨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쓰다듬는 것처럼 30분간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천천히 옷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일어나 앉았을 때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집으로 가는 길, 허리를 자꾸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야. 직감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이번엔 저녁 늦은 시간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8시 30분.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물리치료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떠났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만 멀리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루 종일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마트에 진열대도, 무거운 상자도, 시끄러운 손님들도 모두 견딜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그를 만날 수 있으니까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어요.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손길이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더 깊게 눌렀죠. 더 오래 머물렀어요. 척추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 신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손이 옆구리로 옮겨갔습니다.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허리 곡선을 따라 골반까지. 몸이 떨렸습니다. 잠시 쉬는 틈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가끔은 숨조차 막히는 것 같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울컥 차오른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그냥 치료받으러 왔을 뿐인데. 그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두세요, 형수님. 오늘은 그냥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그 순간 그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손끝이 마치 오래된 상처마저 어루만지는 듯 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감각이 몸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잊고 있던 본능적인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손이 골반뼈 위를 눌렀습니다. 깊고 강하게. 손가락이 골반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정확하게.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다시 척추로 돌아왔습니다. 맨 아래에서 맨 위까지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그리고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그가 내 허리에 작은 온찜질 패드를 붙여줬습니다. 형수님, 집 가서도 이거 붙이고 계세요. 그의 손가락이 내 허리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패드를 고정하며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패드의 따뜻함보다 그의 손끝의 온기가 더 깊게 남았어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옷을 내렸죠.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 형수님이 자꾸 생각나요. 고백이었습니다. 나도요, 삼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라벤더 향보다 짙게 번진 것은 우리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내 심장은 한없이 두근거렸어요. 삼촌도 느끼고 있죠?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담했죠. 정말요? 네. 나 삼촌이 자꾸 생각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내 허리에는 그날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나 자신을 오래 바라보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중이야. 하지만 동시에 충격적인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61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죄책감과 본능 사이에서 나는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3일 후,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영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죠.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그가 물었어요. 오늘 저랑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 근처 조용한 모텔. 간판도 희미한 곳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가 나를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어요. 형수님. 응. 옷이 벗겨졌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습니다. 치료실에서 느꼈던 그 손.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뜨겁고 더 절실했습니다.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그가 내 위에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낮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형수님과 선생님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자와 여자였죠. 일주일에 입원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손길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달랐습니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도 우리만의 세계였어요. 치료가 끝나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만났습니다. 같은 모텔, 같은 방. 3주가 지났습니다. 행복했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설렘. 살아있다는 감각. 뛰는 심장. 마트 일도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도 괜찮았어요. 저녁이 되면 그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대기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아줌마 여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냐? 박 선생님이랑 뭔가 있는 것 같던데.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귓가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치료는 달랐습니다. 손길이 빨랐어요. 형식적이었습니다. 온기가 없었어요. 형수님 사람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나도 들었어. 이러다가 제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잠시 만남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알겠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치료는 2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손길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기계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2주가 지났습니다. 영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일을 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매 순간 그가 생각났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상자를 들 때마다, 저녁이 될 때마다 일주일에 3번 받던 물리치료를 1번으로 줄였습니다. 가도 그는 다른 환자를 담당했어요. 나는 젊은 여자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치료일 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외로웠습니다. TV를 켜도 소리만 들렸어요.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죠. 허리를 만질 때마다 그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 조심스럽게 눌러주던 그 손가락.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형수님 저예요.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삼촌, 보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오늘 밤 만날 수 있어요? 네. 30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모텔, 같은 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가 나를 안았습니다. 격렬하게, 절실하게. 형수님 미칠 것 같았어요. 나도요, 삼촌. 옷이 벗겨졌습니다. 빠르게, 급하게.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그날 밤은 전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내 온몸을 훑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더 아래로. 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죠. 모든 게 생생했어요. 끝이 보이는 사랑이었기에 더욱 절실했어요. 새벽이 되자 그가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알아. 하지만 나도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늦은 밤에만. 물리치료는 다른 치료사에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했어요. 형수님, 선생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였어요. 매번 같은 모텔로 갔습니다. 프론트 직원도 이제 우리를 알아봤어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건넸죠. 방 안으로 들어서면 옷이 벗겨졌습니다. 말없이 급하게.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손길로, 입술로, 온몸으로. 형수님. 응. 대화는 짧았습니다. 몸이 더 많은 걸 말했으니까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처음 치료실에서 느꼈던 그 손. 하지만 이제는 치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지치도록, 녹초가 되도록.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행복했지만 불안했어요. 설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언제 들킬까? 언제 끝날까? 어느 날 영수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왜? 환자분 중 한 분이 원장님한테 민원을 넣으셨대요. 저희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누가? 모르죠. 그런데 원장님이 CCTV를 확인하셨나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CTV? 지난주에 야간 치료 끝나고 형수님 손 잡았던 거 다 찍혀 있었대요. 아, 조용히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평판 때문에라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저 선택이에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안해, 삼촌. 형수님 잘못 아니에요. 저도 후회 없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계속 만날 수 있어. 형수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났어요.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만나면 또 들킬 거예요. 그럼 조심하면 되잖아.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도 결국 들켰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괜찮아.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렇게 끝날 거라는 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죠. 평소보다 천천히, 평소보다 깊게, 평소보다 오래.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처음 치료실에서 느꼈던 그 손, 따뜻했던 그 손. 형수님, 행복했어요. 나도요, 삼촌. 잊지 않을게요. 나도요. 손끝으로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썹을, 볼을, 입술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이 순간을, 이 감촉을, 이 용기를. 새벽이 되자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천천히 아쉽게 문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형수님, 다른 병원 알아볼게요. 괜찮을 거예요. 응, 삼촌도 건강하고 허리 조심하시고요. 응. 짧은 키스를 했습니다. 짧지만 깊게.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나는 먼저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61세의 여자. 방금 사랑을 나눈 여자. 이제 헤어져야 하는 여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해요. 허리는 아직도 가끔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리치료는 받지 않아요. 가끔 그가 생각납니다. 따뜻했던 손길,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함께했던 밤들. 거울 앞에 서면 생각해요. 나는 61세에 사랑을 했다. 잘못된 사랑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12년 만에 느낀 설렘, 다시 살아난 감각, 뛰는 심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창밖으로 비가 내렸어요. 나는 찬장에서 오래된 온찜질 패드를 꺼냈습니다. 그가 붙여줬던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삼촌, 잘 지내고 있겠죠? 그리고 다시 살아갔습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와의 기억이 나를 지탱해 주니까요. 마트에서 상자를 나를 때도, 새벽 5시에 눈을 뜰 때도,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61세에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뜨겁게 안길 수 있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테니스장을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처음 그를 만났었죠. 라켓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61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 손으로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 고마워요, 삼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